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잔소리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장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보합권에서 불안한 흐름 나타내다가 중국 증시가 4%대 하락하자 코스피도 함께 하락세 키워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하루 만에 2200선을 반납하면서 2183포인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했던 비대면 관련주에서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하이 종합지수가 크게 흔들리면서 78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오늘 코스닥 0.8%가량 하락해서 77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나타났습니다. 각각 1,400억대와 1,600억대를 팔았습니다. 환율 시장도 만나보시죠. 위원화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우려 때문에 위안화가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도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전일 대비 5.10원가량 하락해서 1,205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도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1,104만 4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크게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3.13% 하락한 28만 1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비트코인 캐시가 큰 폭으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3.75% 하락해서 26만 7천 원 선, 그리고 에어드라는 4.7%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254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전 코인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모네로가 5.7% 넘게 하락하면서 8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주식 잔소리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장은 박원재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도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주식잔소리 1시간 동안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 1612번 2가지가 있고요. 문자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전화나 문자 여러분들 원하시는 방법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여러분들 접수 받는 동안 잠깐 시장 이야기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중국의 GDP가 발표가 됐어요. 3.2%가 발표가 되면서 생각보다 회복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중국이 코로나로 인한 이 경제 회복의 첫 단추를 꼈다.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4%대가 넘는 폭락세가 나와서 우리 시장도 크게 같이 흔들리는 모습 보였는데 대체 왜 빠진 걸까요? 사실 지금 시장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중국 시장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중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오를 때도 네. 딱히 그 이유를 찾지 못했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샀는데 요새 외국인들 자금이 상당히 그 단기화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의 연속을 갖지 못하고 오늘은 또 4%가 빠졌는데 딱히 4% 빠진 이유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환율도 안정적이었고 어제 미국의 러셀 2000이 상당히 큰 폭 상승을 해서 미국의 러셀 2000이 상승을 한다는 거는 미국에서 비교적 신용도가 떨어지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고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이머징 쪽에 좀 자금 환류가 들어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과 또 달러 인덱스가 95대까지 진입함으로써 이머징 시장 쪽에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오늘 갑자기 4% 폭락을 함으로써 시장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요. 그 이면에는 지금 시장이 극도로 유동성에 기인한 장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흘러가는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를 얘기할 수 있고요. 국내 시장으로 보면은 좀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시세를 주도했던 인터넷주들이 오늘 조정폭이 비교적 좀 크게 나와서 시장은 어떤 물결이 바뀔 때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오늘 정도의 흐름으로 보면 좀 변곡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물결이 바뀐다면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선물 시장으로 좀 하락폭이 깊은데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 시장의 이제 포트를 좀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누구도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포트 비중을 조절하면서 분산, 그 다음에 비중 조절, 분할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은 크게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따라서 분산 투자와 여러 가지 비중 축소나 비중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원재 전문위원님과 방송 외에도 이런 부분들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이런 꿀팁들 얻어가시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빨갛게 물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온라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 7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이고 이 방송에 들어오시며 시장 전략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무료 방송 열리고요. 샘플러스 홈페이지나 어플로 동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저희가 오늘 1시간 동안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1612번,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두 가지 방법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준비된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죠. 9090님이 보내주신 풀무원이고요. 매수가가 19,45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풀무원 정말 상승률이 좋네요. 네. 풀무원이 정말 상승률이 7,000원부터 지금 22,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살짝 수익권에 계시고 풀무원 어떻게 대응해 볼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은 좋은 종목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거는 좀 아랫단에서 선택을 하셨으면 수익을 충분히 만끽을 하셨을 텐데 좀 나중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풀무원이 지금 올라가는 거는 음식료 섹터가 이제 상당히 실적들이 잘 나옵니다. 풀무원은 해외 법인이 그동안 속을 썩였는데 해외 법인이 정상화되면서 이익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래죠. 그래서 2, 4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견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보면은 1, 4분기에 5,600억 매출에 45억 이익, 근데 2, 4분기에는 한 140억 이익을 예측함으로써 이러한 게 지금 시장에 반영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7,500억대인데 올해 이익단 예측이 된 거는 한 300억 수준이니까 퍼밸류로 한 25배 이 정도 돼서 이 정도면은 좀 얼추 프리미엄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셔도 좋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좀 싱싱한 시세는 좀 난 편이다. 여기보다 더 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진행이 되겠지만 올해 해외 법인에 대한 이익, 매출 성장 이익이나 영업이익 부분은 현 가격에 많이 녹아내린 것 같습니다. 따라서 먼저 꼬리를 단 22,650원 수준이 당분간 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기간 횡보, 그렇게 많이 가격 조정은 받지 않겠지만 기간 횡보 정도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20% 수준을 갖고 가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한 10%만 남기시고 10%만 갖고 가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풀무원이 해외에서 정말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데 이미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보자라고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실천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문자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7632님이 보내주신 덕성이고요. 매수가가 4,8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현재 종가 4,660원이니까 약 손실권에 계십니다. 덕성은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덕성은 섬유의복 쪽이고 시가총액이 800억대니까 중소형주예요. 그리고 항상 기업은 이제 재물을 봐야 되는데 매출이 뚜렷하게 성장하는 게 없습니다. 2017년에 1,000억 매출이었는데 18년에 800억, 19년에도 800억 뭐 이런 시기라서 성장이 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업 자체의 매력은 딱히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업이 이제 어떤 이슈로 해서 올라가려면은 뭔가 모멘텀이 받아야 되는데 딱히 지금 나타나 있는 모멘텀은 없고 요새 하도 뉴스로 이슈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많아서 제가 뉴스를 바로 체크는 안 되겠습니다만 기업 본질적으로는 크게 매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시세도 이미 1,500원에서 한 3배 정도 올라와서 많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800원 수준에서 일단 나오셔서 좀 확실한 종목으로 들어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덕성은 지금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거를 권해드렸습니다. 한번 실천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이렇게 박원재 의원님과 함께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금처럼 이렇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다음 상담은 전화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고려아연이요. 고려아연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37만 5천 원에 10%입니다. 네, 37만 5천 원에 10%. 혹시 최근에 어제 들어가신 거예요? 예, 좀 됐어요. 조금 됐어요. 네. 조금 됐으면 몇 달 되셨겠네요. 그럼 마음고생이 좀 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고려아연 어떻게 대응해볼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고려아연을 갖고 계신데 최근에 뭐 들어가셨으니까 가격은 뭐 그 수준이네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네, 시장을 좀 따라가서 그렇고요. 고려아연은 기업 자체는 괜찮아 보여요. 아연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고려아연이 이제 2차 전지 쪽에 그 동박포일 쪽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기술이 연관성이 있거든요. 네, 전문가님 좀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한번 그 TV를 켜놓고 계시면 좀 줄여주시고. 아니, TV는 완전히 껐어요. 그러세요? 줄였어요. 그럼 한번 예. 잘 들어보십시오. 제 마이크는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예, 제가 예. 한번 더 집중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려아연 기업은 좋은 기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연 가격이 요새 올라와서 실적이 괜찮고요. 두 번째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의 동박포일 쪽도 좀 준비하고 있어서 모멘트 예. 좀 갖고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국영제고 이쪽으로는 요새 시장에 인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지루할 수가 있는데 그냥 네. 갖고 가시면은 하반기쯤 가면은 좀 시세가 한 15% 20% 수준은 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갖고 가시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 밑으로 매수가까지 올까요? 매수가까지는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등락은 흔히 네. 있는 일입니다. 37만 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36만 원이니까 그냥 매수하신 가격에서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예. 이게 시기적으로 뭐 위험하려면 지난번 저점 33만 4,5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내려가면 다시 한번 전화 문의를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성투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려아연 회사가 정말 괜찮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들고 계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잘 들리시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서울 반도체고요. 네, 서울 반도체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3,650원 정도 되고요. 네, 13,650원에 50% 비중. 50% 갖고 계십니다. 비중이 꽤 큰 편이시지만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고요. 서울 반도체 이 종목 어떻게 볼지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 반도체를 들어가셨는데 비중이 50%라서 좀 많은 비중을 들어가셨는데 특별히 들어가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한 주식을 안 한 지 한 10년 넘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옛날에 2008년도인가 네네. 그 버블 한번 일어났을 때 네네. 그때 서울 반도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네. 그때 매수를 좀 했어요. 그러시군요. 그때는 그래서 뭐 아무거나 예전에 사도 다 올랐을 때인데. 예전에 투자하셨던 기억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네, 예전에 그것도 서울 있고. 반도체가 시세 좋았을 때는 LED 산업이 굉장히 호황일 때였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LED가 중국으로 다 넘어가서 지금은 좀 사양 산업화되어 있습니다. 아, 쉽게 얘기해서 재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 예. 영업이익률을 보면은요, 현재 LED 쪽의 영업이익률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8%에서 7%로 줄었다가 작년에 4%, 올해도 4%,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왜 그러냐 하면 더 이상 마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게 중국 기업이 가격으로 덤핑을 치기 때문에 지금 딱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나 갖고 갈 수 있는 기업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좀 수익권이시니까 한 20%만 남기시고 30%는 좀 수익을 실현하고 보세요. 네. 지금 계속 횡보 중이니까 여기서 횡보가 오래되면 좀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여팡이 그렇게 뚜렷하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시장이 꺾이면 이것도 같이 꺾이거든요. 그것도 앞장서서 꺾일 수가 있어서 비중은 좀 살짝 줄여놓고 가시는 게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성투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서울 반도체가 횡보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수익권이실 때 비중을 좀 덜어내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넥슨 GT 넥슨 GT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2,200원, 비중은 50%. 12,200원에 비중 50%입니다. 오늘 50%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넥슨 GT가 최근에 또 게임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승할 때 사신 거예요? 13,000원에 팔고 네. 또 미래이 남아서 12,200원에 또 다시 매수했습니다. 들어가셨구나. 알겠습니다. 넥슨 GT 어떻게 대응해 볼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넥슨 GT를요. 네. 13,000원에 매도하고 네. 한 일주일 지나서 미래이 남아갖고 12,200원에 또 매수했습니다. 네. 넥슨 GT를 과거에 좀 재미 좀 보셨나 봐요. 예, 많이 재미가 한 80% 재미 봤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가신 거 아닐까요? 미래이 남아갖고 샀는데 얼마 정도까지 가게 생겼는가. 넥슨 GT는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지주회사 예. 넥슨 여기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예.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넥슨 코리아에서 뭐 인수한다, 뭐 신사업 진출한다 이런 모멘텀으로 움직이는데 예. 이 기업이 이제 얼마나 버는 기업인가를 보면은 매출과 이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오로지 넥슨 코리아의 뭐 한국 사업부 또 매각 뭐 이런 이슈로 움직이니까 이건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2,800원에서 13,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상승폭이 너무 크죠. 근데 이 기업이 이런 수익을 내는 기업은 아니니까 예. 맘 편한 투자는 아니에요. 예. 따라서
50%를 이렇게 안고 계시다가 이거 수익 잘 보셨는데 떨어지면은 좀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예. 비중을 좀 줄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000원 안 가봤어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 지금 차트로 보면은 뭐 모멘텀을 받아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별히 분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예. 주식은 이러다가 그냥 음봉 만들면서 거래량 터지면 쭉 밀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넥슨 GT는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이렇게 4,400억이나 되는 시가총액을 감당할 수 있는 펀더멘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변동성 위험이 크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50%를 갖고 가기에는 위험이 너무 크니 비중을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00원 가면 다 매도해버릴까요? 매도해버리세요. 13,000원 가면요? 네. 하하.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넥슨 GT를 재매수로 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해볼지 저희가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인테크요. 코인테크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24,500원에 20%입니다. 네, 24,5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가 24,250원, 약 손실권에 계시고요. 일단은 파동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 이거 코인테크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현재가 수준에서 한 20% 들어가셨는데 2차 전지 섹터를 이제 보고 들어가신 거죠? 예, 지금 제가 실적하고 목표치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코인테크는 요새 가장 핫한 2차 전지의 이제 공정 자동화 이런 예, 쪽을 참- 담당하고 있어서 예, 뭐 예. 업황은 괜찮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다만 이제 프리미엄이 좀 어느 정도 2차 전지는 다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1, 4분기에 실적이 안 나와서 2,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1, 3 실적이 안 좋은가요? 1, 4분기가 잘 안 나왔죠. 120억 매출에 영업이익 2억이었고 작년 연말에도 잘 안 나왔는데 이제 2, 4분기가 이제 좀 잘 나오면 커버가 되는데 2, 4분기까지 안 나오면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 자체는 공정 자동화니까 예. 이게 하반기에 가면은 업황은 좋아요. 그래서 수주가 계속 나올 거고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지금 계속 횡보 구간에서 형성 중이니까 영 불편하시면은 손절 가격은 22,500원 수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여간해서 안 내려갈 것 같은데 2차 전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혹시 꺾이게 되면 코인테크도 아마 영향을 받아서 꺾일 수 있으니 그때는 좀 잠깐 나왔다가 다시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20% 비중은 22,500원이 깨지지 않는 한 한번 들고 가 보십시오. 업황을 연말까지 가져가면 어쩔까요? 예, 연말까지 이렇게 계획은 세우는데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가 나올지. 그럼 혹시 그 실적 발표 언제 정도 할까요? 보통은 8월 15일 정도에 다 합니다. 45일. 그래서 6월 말 끝나면은 한 45일이 8월 15일이거든요. 그래서 8월 15일경에 발표를 하니까 뉴스를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동아ST 실적 꼭 잊지 말고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지금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너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종목도 상담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요. 전화번호는 02-3153-1611-1612번 두 가지가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전화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오늘 궁금하세요? 동아ST요. 동아ST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92,5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네, 92,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꽤 네. 고점권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1%가 올라줬는데 동아ST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아ST를 좀 갖고 계신 지가 오래되셨나요? 예,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네, 상당히 좀 다른 제약주에 비해서 탄력도 떨어지고 좀 지루한 편인데 업황은 전통 제조 제약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합니다. 작년에 6천억 매출에 한 700억 이익이 났고 올해도 뭐 그 정도 이익이 이제 예상이 돼서 현재 시가총액이 7,400억이니까 대형사의 매출단 뭐 이 정도를 이제 갖고 가는 수준이네 평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회사를 분사하면서 이제 그 알짜 기업들을 다 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약회사는 어쨌든 지금 시장의 중심 세력이고 한 번씩은 다 시세를 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동아ST는 시세를 뽑아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갖고 계시다가 시세가 네. 나면은 한 10만 원 수준에서는 한번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얼마예요? 10만 원요? 예, 10만 원 수준에서는 일단 네. 수익 실현을 하고 네. 다음에 이제 좀 핫한 섹터, 좀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이렇게 동아ST는 지금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었어요. 네, 지겨워서 그러는데 그런 막 손절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내가 손절하고 손절 그만둬야 라인은 되겠습니까? 짧게 잡아드리면은 한 8만 7천 원 수준이 됩니다. 8만 7천 원요? 네, 8만 7천 원 수준 되면은 이 예. 밑으로 내려가면은 좀 아랫단으로 갈 수도 있으니 위험 네.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손절 가격은 8만 7천 원, 이익 가격은 예. 한 10만 원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은 뭐 주가라는 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 좀 위쪽으로 먼저 타치됐으면 좋겠고 8만 7천 원 밑으로 내려가면 살짝 좀 경계를 하셔야 되니까 일단 빠져나왔다가 다시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오래 들고 가 있어 나는 지겨웠어요. 예, 좀 지루한 종목을 선택하셨어요. 네. 동아ST는 딱히 네. 그렇게 모멘텀 거리가 많이 없어서 좀 네. 지루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너무 오래 들고 계셔서 지루하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박원재 위원님의 손절가 그리고 이익가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대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0만 7천 원에 20%입니다. 네, 10만 7천 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셀트리온이 잘 올라가다가 또 한 11만 9천 원 선에서 계속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 예. 많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은 대응을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셀트리온을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는데 살짝 좀 비싼 가격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저번에 사가지고 네. 수익을 보고 네, 임상을 한다기에 다시 샀는데 네, 지금 다 내놓게 생겼어요. 네. 요 정도 움직임은요, 아주 흔히 있는 일이에요. 주가라는 건 계속 오르지도 않고 오르내리면서 이제 가거든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큰 예.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예. 그냥 갖고 가시다가 예. 혹시 더 빠지면은 예. 9만 원 선에선 추가로 한 10% 정도 더 물탈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9만 원 얼마쯤요? 9만 원 혹시 내려간다면, 그러니까 9만 원, 혹시 그러니까 내려간다면, 10만 원 내려간다면요? 아니요, 9만 원까지. 9만 원까지요? 예, 그래서 그럴 확률도 별로 없는데 좀 예. 편안하게 생각하시라고 예.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한데 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합병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예. 3사 합병을 하면은 이제 같은 회사가 될 텐데 예. 앞으로 셀트리온이 펼쳐지는 그 파이프라인이 예.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요. 예. 매출도 굉장히 성장이 예정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 추구하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뭐 거의 절대 강자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번 추세 흐름이 멈출 수는 그러니까 좀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방향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 내가 좀 더 빠지면 한 10% 물 탄다. 이러면 마음이 좀 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편안하게 좀 갖고 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셀트리온 패밀리 합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망이 매우 좋다. 그러니까 좀 편한 마음 가지고 계시면서 장기 보유 권해드렸습니다. 수익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카카오요. 카카오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33만 7천 원요. 33만 7천 원에 비중은 얼마 정도 가지고 계세요? 20%요. 20% 갖고 계십니다. 33만 7천 원 선이면은 네. 하락할 때 사신 거 최근에? 언제 사셨어요? 네, 아니, 여보세요? 어제 샀습니다. 어제 들어가셨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크게 빠졌어. 어제 들어갔는데. 네, 그래서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걱정이 비대면 됐어요. 관련주들이 다 전체적으로 빠졌어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카카오를 반갑습니다. 오늘 들어가셨군요. 네, 어제 샀는데 갑자기 어제. 많이 빠져가지고요. 그러시군요. 속상하시죠? 네, 엄청 속상해요. 네, 이게 참, 저 아래서 샀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네, 이제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올라가면 또 조정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카오는 아직 21선도 깨지 않았어요. 네. 21선 가격이 3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네. 거니까 그렇다 생각을 하시고, 카카오가 추구하는 언택트 부분의 모든 네. 분야가 커머스도 괜찮고 광고도 괜찮고 웹툰 쪽도 괜찮고 네. 뭐 여러 가지 O2O 서비스하는 것도 네. 다 지금 들어오고 또 금융 쪽도 같이 다 일어나거든요. 다만 주가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3배가 올랐기 네. 때문에 여기서 좀 쉬어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네. 카카오는 결국 방향성은 위로 갈 거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너무 올랐다가 지금 떨어지는 중이니까 네, 네.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으시고 가을까지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십시오. 그래서 네. 가을까지 보다가 혹시 21선 아래로 떨어지면 그러면 조금 더 사가지고 좀 예, 바로 사지는 마세요. 바로 사지 마시고 말으라고요? 바로 사면 안 되고 네. 21선 무너져서 한 30만 원 밑으로 네. 떨어지면 그때 10%를 더 넣으세요. 안 떨어지면 그냥 있는 거 갖고 가시면 되고 네. 이런 전략이면 마음 편합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카카오 주가 21선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 추가 매수 권해드렸으니까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다음 상담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기 메디톡스. 메디톡스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5만 4천 원 20%요. 25만 4천 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혹시 언제 들어가셨어요?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저번에. 안 됐고, 네. 예. 최근에 예. 급상승할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걱정 크실 텐데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메디톡스를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가신 것 같죠? 네. 네,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어요. 먼저 올라갈 때가 지난번에 이제 제가 메디톡스를 상담드릴 때 이렇게 법적인 이슈나 식약처를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이슈에 있는 기업은 예측하기가 힘드니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올라갔던 게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그 보톡스 균주를 이제 특허 소송을 벌였는데 미국에서 메디톡스가 승소했다는 얘기. 그게 나오면서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균주의 소송이 이겼다 해서 메디톡스가 얻을 수 있는 게 딱히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품목 허가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영업 환경이 좋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매출이 한 40% 이상 되던 게 지금
판매가 어려워졌으니 메디톡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재무제표를 한번 살짝 보시면은 지난 4, 4분기부터 580억의 적자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지난 분기도 300억 매출에 99억 적자. 그래서 메디톡스는 업황이 당분간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소송 이슈도 지나고 이제 앞으로 네. 지리하게 이제 대웅제약하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얼마나 이제 청구 금액이 되고 이제 소송에서 이겨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당장 영업 쪽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조금 계시다가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취득가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20만 원 넘어서는 수준에서 한번 손절을 하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네. 손절이 뭐 워낙 어려운 일이니까. 네. 그런데 업황 자체로 보면 그렇게 딱히 뭐 기대할 업황은 아닌데 이렇게 네. 제약바이오 쪽은 뜬금없이 시세가 많이 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갖고 계시다가 어느 날 먼저처럼 시세가 나면은 무조건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네. 네, 메디톡스 마음 아프시겠지만 손절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유닛 테스트요. 유닛 테스트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15,400원에 15% 가지고 있어요. 네, 15,400원에 15% 제가 바로 네.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닛 네, 테스트를 반갑습니다. 네. 15,400원 15% 비중 적절하고 좋은 종목 들어가신 것 같아요. 유닛 테스트는요. 예. DDR5가 연말에 확정이 됐거든요. 예.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예. 업황 자체가 굉장히 턴어라운드하는 초입에 있어서 지난 분기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하반기부터 예.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게 나오거든요. 예. 특히 내년도에 저는 좋습니다. 지금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요즘 조금 올라가는데. 그러시면요. 예. 그냥 내년도까지 갖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갖고 가셔도 될 종목입니다. 특별한 일이 괜찮죠. 없는. 그건. 예. 예. 아마 충분히 기간 이익을 보고 나오실 종목이니까 예. 중간에 움직이면 다시 한번 상담 전화를 주시면은 그때 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선은 연말까지 봐야 될까요? 아니요, 그냥 쭉 갖고 가세요. 시세는 연말 되면 지금 가격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들고 가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원재 위원님과 지금 더 하고 싶은데 아쉽다 하는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하고 들어가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 오픈하시고 이 QR코드 비추면 바로 이 톡방으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듣고 싶은 잔소리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하는 듣고 싶은 잔소리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수소차 관련해서 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연장선상에서 수소차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죠. 그렇죠. 굉장히 핫했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을 좀 해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번 말씀을 드려서는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왜 수소 테마가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주간 동안 또 뭐가 바뀌었는지 이거를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수소 섹터의 미래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수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라는 건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석유, 석탄이 200년 동안 에너지를 지배를 해왔죠. 그런데 그 흐름이 이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를 트렌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데
지금 유럽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SOC를 하는데 그린 뉴딜로 간다. 그래서 에너지를 그린 녹색 뉴딜로 간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어느 정도 예측을 했냐 하면은 수소 시장을 2030년까지 지금 현재 20억 유로 돼 있는 투자 예산을 1,400억 유로까지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1,400억 유로면은 대충 한 170조 이렇게 됩니다. 170조라는 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고 정부 또 유럽 지역에서 수소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이나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니까 이건 구체적인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도 2030년에 1,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마찬가지로 한 160조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한술 더 떠서 2050년까지 7,500억 달러 그러니까 800조 이상을 투입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어제 우리는 이제 드디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발표하면서 아주 수소차, 전기차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수소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또 발표를 했죠. 자, 지금 눈만 뜨면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쏟아내는데 그 공통 분모가 되는 게 수소 섹터와 전기차 섹터는 대체적으로 공통 분모가 돼요. 그런데 이 산업 분야가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내 산업계에는 나름대로 밸류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렸고요.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트렌드를 바라보고 따라하는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소는 2년 전에 나올 때는 그냥 테마였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정부만 얘기할 때는 수소차를 한다는데 잘 되겠어 하고 이제 테마로 흘러갔는데 이 판이 바뀌는 거죠. 이 판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그 수소 경제를 추구했던 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 정도였는데 이제 전 세계의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까지 붙어가지고 생태계를 만든다더니 이런 새로운 산업이 들어가면 기술 표준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 표준이라는 게 이제 먼저 시장을 개척해서 선점한 기업이 이제 특허도 내고 기술 표준을 내서 후에 들어가는 산업들은 그걸 다 카피를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될 텐데 이 산업이 중요한 거는 지금 제로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천천히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열리는데 아주 지금 유력한 주자가 됐죠.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녹색 그린 정책을 다 부인을 하면서 기존에 협약돼 있던 파리 기후 협약도 미국은 탈퇴를 했죠. 그래서 글로벌 리더십의 상실이다. 지금 팬데믹이 이렇게 유행을 하는데도 WTO에서도 탈퇴를 하고 기금을 지원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차기 미국 대통령의 유력 주자인 바이든이 주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기후 위기 국면을 인식해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을 한답니다. 그리고 트럼프 현 정부의 반환경적인 정책들을 원위치시키겠다. 자, 이 말은 즉슨 미국이라는 시장은 그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시장인데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서 이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 주던 거나 이런 거를 신규는 다 막고 오바마 행정부 때 있던 자녀 지원금에 대해서만 유지돼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재생 기업이 미국의 매출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난 5년 동안에 3년 동안에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제 국내 시장에 신재생을 다루는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기업들이 꿈틀거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력 부분을 바이든 계획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력 부분을 탄소 배출 제로로 하겠다. 이제 이 미국조차도 유럽도 탄소 배출 제로를 추구했는데 미국도 탄소 제로 배출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밖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수소로 가려면 해상 풍력 타워하고 맞물려서 같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 산업은 지금부터 전혀 다른 차원의 산업이 될 거다. 마치 10년 전에 전기차가 처음 도입됐을 때 꿈을 가지고 이제 잠깐 올라갔다가 10년 동안 쉬었다가 이번에 다시 가듯이 수소는 이제 새로운 산업 사이클로 들어갔습니다. 요거를 이해하신다면 수소 산업 보기가 좀 편리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2030년까지 신축 건물에 100% 탄소 배출 순제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5년 내에 400만 빌딩의 가구 에너지로서 효율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죠. 그래서 모든 게 바뀐다, 산업이.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산업들이 거길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테마로 움직이는 신재생이나 수소 풍력은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재정이 투입되면서 시장이 넓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교통편에서는 캘리포니아에 강력한 연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년 내에 50인승의 스쿨버스 탄소제로 수소차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 전기차 충전소도 만들고 중고차 교환 프로그램에서 이제 내연기관은 퇴출하고 신재생차를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유럽에서 발표하는 거, 미국에서 발표하는 거, 국내에서 발표하는 게 전부 일맥상통하게 녹색 그린, 탄소 제로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변화가 산업계에 있을 텐데 어떤 변화가 예상되느냐 하면 이제 석탄 발전이나 한마디로 이제 천연가스 발전까지도 이제 신재생으로 많은 비중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밸류체인단들의 기업은 지금 모멘텀으로 1차 시세가 났고요. 그 다음엔 중장기적으로도 이게 어디까지 뻗어갈지 몰라서 찬찬히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밸류체인단을 쭉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소경제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 자료를 발표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주에 시세가 굉장히 낮죠. 특히 세종공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시세를 냈고요. 세종공업이 시세를 낸 거는 현대차의 넥소,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차 밸류체인의 제일 중요한 게 스택입니다. 수소는 발전기예요. 수소의 원리는 아주 간단한 게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스택을 통과시키면은 이 스택을 통해서 멤브레인을 통과시켜서 아주 고정밀하게 돼 있는 게 만나면 열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발전기가 되는 거죠. 열이. 그래서 거기서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그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차를 구동하는 거니까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데까지는 발전기고 그다음부터는 전기차인 겁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통해서 구동을 하는 거고 수소차는 안에 발전기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은 수소차 밸류체인은 그래서 스택, 그 다음에 담을 수 있는 연료 탱크,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속품이 있습니다. 밸브도 들어갈 거고, 열을 컨트롤하는 것도 들어갈 거고, 분리막인 멤브레인도 들어갈 거고, 이런 밸류단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거는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 나가시면은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또 한 3년 후, 5년 후에 아마 투자 성과에 상당한 성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소차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량 투자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이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밑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여시고 이 QR코드 비추면 바로 톡방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고생해주신 박원재 위원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주식 잔소리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는요. 김선윤 전문가님이 실전주 매매 전략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